잠깐 쉬었나요? 물도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F03호 2주차 6번 문제. 1부터 4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도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가 몇 개인가요?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혹은 5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한 적이 있죠. 음,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미 배운 거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고 확장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어, 전혀 처음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생각해보고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 어떻게 써볼 것인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3의 배수잖아요.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5의 배수. 그 다음에 3과 5의 공배수가 또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15의 배수까지 나란히 해놨어요. 왜냐하면 3의 배수를 헤아릴 때 또 5의 배수에 들어있는 15의 배수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3의 배수에도 15의 배수가 들어가지, 5의 배수에도 15의 배수가 들어가지, 두 번씩 들어가니까 그 공배수만큼은 두 번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 빼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러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 도형으로 만들어진 그림. 이거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렇게 수학을 쉽게 풀 수 있는 도구인데 자,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한번 여기다 써보려고 선생님이 여기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만 여기다 다 모아. 1부터 400까지 수 중에 3의 배수 이쪽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여기는 5의 배수 1로 다 들어와. 집을 만들어 준 거지. 그러면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400을 3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그치? 400을 3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3, 1은 3, 3, 3은 9, 3, 3은 9 하고 나머지가 1이 남아. 여기서 나머지는 안 쓸 거야. 그냥 그 3의 배수의 개수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요해요. 그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인가 또 헤아려 봤죠. 그랬더니 400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어. 아주 간단하게 나왔네. 5, 8에 40에서 80개. 그렇죠? 나머지도 없이 똑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셀 때 들어가고 5의 배수 셀 때 또 들어간 15의 배수 있죠. 공통된 공배수의 개수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400 나누기 15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들었나요? 네, 15가 여기에 일단은 두 번 들었겠지, 그치? 어, 여기 400 안에 15가 두 번 들었겠지. 어디? 여기 두 번이라는 건 사실 20번 들었다는 거죠. 20번 들었고, 그리고 100이 남았네. 그죠? 그럼 몇 번 더 들었지? 6번? 그래야겠지. 왜? 그러면 90대니까. 나머지가 있어요, 얘는. 그죠? 26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얼마요? 10이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쓰지는 않을 거라고 했죠. 개수만 헤아릴 거라서. 그러면 여기 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볼까요? 그림. 자, 3의 배수가 133개야. 계산해 봤더니 얘가 133개야. 5의 배수는 80개야. 그죠? 그런데 이 안에 여기 26개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랬어. 그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음, 두 번 들어간 거를 한 번만 들어가게 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다 더해 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더해 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133하고 133하고 80을 더한 다음에 그죠? 3의 배수 개수랑 5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두 번 들어간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 15의 배수를 한 번은 빼줘야겠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기 초록색으로 지금 빗금 칠해 놓은 부분에 지금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총 개수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 33에서 26을 먼저 빼도 되겠고 자, 26을 뺐더니 얼마일까요? 187개네요. 그렇죠? 187개. 187개야. 어디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이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빗금처럼 여기 들어간 부분이 몇 개라고요? 187개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가 187개야. 구하고 싶은 게 뭐? 3으로도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그 말은 이 바깥쪽에 있는 수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전체는 400개인데. 그쵸? 1부터 400까지 400개인데, 400개인데, 거기서 지금 187개가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수들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400개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수 187개를 싹 빼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들이 몇 개인지 나오는 거죠. 자, 200을 빼고 200보수 가지고 오면 214.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213개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 전에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수들의 개수는 많이 연습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할 줄 알아. 그치? 이번에는 그럼 그게 아닌 나머지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뺄셈으로 하면 되지. 그쵸? 음.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식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뭐 더 새로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심는데 6m 간격으로 심을 때, 그 다음에 8m 간격으로 심을 때를 비교해 놨어요. 6m 간격으로 좀 더 좁게 간격을 해가지고 심으면 8m 간격으로 심는 것보다 나무가 12그루가 더 필요하다. 이때 이 도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산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음, 간격수하고 나무수는 우리가 이 식목산이라고 하죠. 그 나무 심는 거. 간격수는 언제나 나무수보다 하나가 작았다는 것도 기억나나요? 왜? 나무는 아예 처음부터 한 그루 딱 심고 출발하는데 간격은 한 칸을 건너가야 한 간격을 지나가야 간격이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그쵸? 음,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나요? 나죠? 봐. 나무는 여기 처음부터 한 그루 심고 그 다음에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그쵸? 그래서 나무는 여기가 첫 번째 나무, 여기가 두 번째 나무 이렇게 되는데 간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간격은 여기서 요만큼 와야 간격이 하나, 맞죠? 요만큼 가야 두 번째 간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격은 0부터 시작하는 셈이네. 그래서 간격수가 언제나 나무 수보다 하나가 적을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한쪽 끝에서 음,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를 심어요. 근데 6m 간격으로 심으면 8m 간격으로 심는 것보다 나무가 10그루나 더, 12그루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지? 6m하고 8m? 그러면 6m, 8m 간격으로 나무를 심다 보면, 자, 여기가 6m라고 하자. 간격이 6m, 일정한 간격이 6m 간격으로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6m, 그죠? 여기는 12m, 18m, 24m 이런 식으로 간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간격을 8로 했다는 거예요. 8로. 똑같은 길에다가 8로 했어. 그럼 처음에 하나 심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8, 이름 8, 여기 8m에 심겠지. 그 다음에는 8이 16이 되는 지점에 심겠지. 그 다음에는 8, 3, 24니까 여기 지점에 심겠지. 맞지? 음. 그러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출발은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지점에 나무를 심는 거는 여기네, 여기. 그쵸? 여기 이게 딱 공배수가 되는 그 지점에서 똑같은 자리에 나무를 심게 되네. 그치? 그러면 여기를 한 마디로 우리가 봅시다. 한 마디로.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보려고요. 봤더니 어때요? 봤더니 나무가 가운데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하나, 둘, 셋.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여기는 나무가 두 그루. 간격은
하나, 둘, 셋. 그렇구나. 간격이 하나가 적어. 즉 8m 간격으로 심었을 때. 그 얘기는 나무도 한 그루 적어. 그 얘기지. 아, 그러면 24m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걸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24m마다 공배수인 거죠. 24m마다 한 그루 차이가 나. 그치? 한 그루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12그루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는 24m가 몇 번? 12번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어, 그죠? 공통인 부분, 딱 같이 나무를 심는 처음에 나무를 딱 같은 곳에다 심고, 그 다음에 6m 간격, 8m 간격으로 심어서 딱 맨 처음 같은 곳에 딱 심게 되는, 즉 공배수가 되는 지점이 24m인 그 지점인데, 그 지점까지는 간격 차나 나무 차가 1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럼 나무가 한 그루 더 필요한 거야. 24m마다 나무가 한 그루씩 더 들어갔겠죠. 어, 그러면 그런 차이를 12번 만들었으니까 12그루 차이가 난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24 곱하기 12를 하면 짠 해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24의 10배는 240, 24의 2배는 48, 그러면 288, 그죠? 그래서 288m래요. 이 도로의 길이가. 됐죠? 네, 이것도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였네요. 그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그냥 나무 심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는 공배수를 이용해서 이 식목산 나무 심는 문제를 또 해결했네요. 도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봅시다. 이번에는 도형 문제네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평행일 때, 기억과 니은은 평행선이래요. A, B의 넓이의 B는 몇 대 몇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짠, 자, 선생님이 이 A, B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를 빨간색으로 미리 그어놨습니다. 자, 얘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죠. 그렇죠? 이거는 이 삼각형의 높이죠. 똑같죠? 두 평행선 사이에 제일 짧게 수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평행선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똑같아. 그치?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A 삼각형, B 삼각형 비교해 볼까요? A는 3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거지. 그리고 B는 5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거지. 높이를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몇 대 몇 하는 비죠.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드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분수 약분하듯이 전항과 호항에 이 앞에 있는 게 전항이고 뒤에 있는 게 호항이죠. 전항과 호항에 공통인수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공통인수가 들어있으면 공통인수로 나누고 또 분수나 소수나 또 복잡한 식이 나와 있으면 같은 수를 곱해서 더 간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도 그렇게 전항과 호항을 나누기 했으니까 곱하기 해서 없애버리고 높이로 나눠서 없애버리고 똑같으니까 말이죠. 그럼 남는 게 뭐지? 남는 게 3대 5네. 아, 높이가 똑같고 밑변만 다른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아지는구나. 그쵸? 맞아요. 똑같은 높이를 곱하고 똑같이 나눌 테니까 2로 나눌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같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 문제 패스할까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 문제. 봤더니 이것도 비슷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삼각형과 사다리꼴이로군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뭔가 다를까요? 방법 똑같죠? 방법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네, 똑같답니다.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과 사다리꼴이야. 그치? A라는 도형은 삼각형, B라는 도형은 사다리꼴이야. 자, 봅시다. 그럼 A라는 도형의
넓이는 밑변의 높이는 뭔지 몰라요. 그죠? 나누기 2를 할 거고요. 이것 때 B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그죠?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1을 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도 좀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항과 후항에 나누기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싹 없애버리고 높이로 나눠서 또 높이도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6대에 4와 7을 모은 건 11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삼각형과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밑변 대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합한 것만큼 이게 바로 넓이의 비가 되겠네. 그렇죠? 음, 간단합니다. 그죠? 자, 간단하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는 재밌는 도형이 나왔네요. 정오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주어진 조건은 이 다각형이 정오각형이라는 거. 5개의 변이 있고 5개의 각이 있는데 그 변의 길이하고 각의 크기가 다 똑같은 정오각형이라는 거. 그러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저 볼록볼록 나와 있는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넓이는 부채꼴이잖아요. 그렇죠? 부채꼴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인 부채꼴인가요? 반지름이 2인 부채꼴이에요. 다, 모두 다 똑같아. 이제 크기랑 모양이 똑같아서 합동이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중심각을 알기만 한다면 부채꼴이니까 9에서 5배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죠? 그러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 정오각형은 5개의 각의 합이 얼마지? 네 각의 합이 얼마지? 기억나나요? 음. 자,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쭉 그려놓고 내각의 합 구할 때 어떻게 했더라? 오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이 몇 개? 삼각형이 3개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야. 그러니까 180이 3개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지. 그런데 5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5로 나누면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그 얘기죠. 5, 1은 5, 35, 5, 6, 30. 그래서 108도네요. 그쵸? 108도라는 걸 알아냈네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오각형의 변을 쭉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해놨어요? 아, 그 질문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놨지. 그쵸? 자, 108도를 이렇게 네 각의 합을 구해서 5개니까 5로 나눠서 한 각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거 혹시 안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네. 자, 이 외곽의 합 있잖아요. 이 외곽, 밖에 생기는 이 외곽.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생기는 5개의 외곽의 합은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예요. 그렇죠?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입니다. 이 오각형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야. 그 원리는 어때? 이 안에 있는 각과 이 밖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잖아. 그럼 180도가 지금 변이 5개니까 180이 5개 생겼을 거거든. 그쵸? 안쪽 각과 바깥쪽 각을 다 합하면. 그지? 안쪽 각하고 바깥쪽 각을 다 합하면 이렇게 합하면 어 180이 5개야.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정오각형은 삼각형 3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다각형이야. 그래서 183개를 빼. 그러면 외곽만 남아. 그렇죠?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3이니까. 그럼 180이 2개 남지. 이거는 360이야. 그치? 그래서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거지. 그러면 360을 5개로 나누면 이 바깥에 있는 외곽 하나가 나오겠다. 그쵸? 맞아. 그러면 얘는 이 각 하나는 360을 5개로 나눈 거야. 그지? 그러면 72도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각이 108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외곽의 합을 이용하면 더 쉽게 내각을 찾을 수 있다. 정다각형에서. 얘가 108도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건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야? 계산해야지.
넓이를. 그죠? 넓이를 어떻게 계산해? 반지름이 2인 부채꼴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원조율은 3.14인데 그것의 중심각의 비율은 360분의 뭐예요? 108도. 360분의 108도를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36이 10번 있고 36이 딸랑 3번 있을걸? 그쵸? 10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부채꼴 하나가 나왔는데 부채꼴은 하나가 아니라 총 5개거든요. 그래서 5개 이렇게. 네. 약분되는 게 있으면 약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는 거 남았죠. 자, 먼저 5하고 10을 정리해 볼게요. 2하고 2를 정리할게요. 다 됐죠? 음. 그러면 남은 것끼리 계산하면 돼. 2, 3은 6 곱하기 3.14. 그렇죠? 그러면 얘는 3, 6, 18에 0.14에 6배 하면 84. 그렇죠? 18.84.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생소하고 좀 낯설었던 이 도형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해결이 가능했군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많습니다. F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배운 거 여기다 다 사용하면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자, 문제 10번 봅시다. 문제 10번은 오른쪽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하여 얻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원주율은 3.14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이 회전한다고 생각해봐요.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점점점점 해놨는데 원기둥 모양이 될 거다는 거죠. 원기둥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원기둥 모양의 뭘 구하라? 예, 회전축으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회전해서 얻은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커다란 원기둥에서 안에 지금 비어 있는 원기둥 있죠? 그 안에 비어 있는 거 여기 요만큼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빈 공간으로 비어 있을 거잖아요. 꽃병처럼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요만큼 지금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큰 원기둥은 반지름이 3입니다.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가 밑높이. 거기에 높이는 6. 자, 큰 원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그럼 작은 원기둥은 높이는 6에서 여기 2를 빼면은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4cm가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여기가 2래요. 그러면 여기가 1이겠지. 반지름은 1이겠지. 음.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원줄 곱하기 높이 4. 이렇게. 그렇죠? 자, 1은 곱하나만 하니까 또 정리를 할 때 간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3.14를 항마다 있으니까 얘를 빼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더 간단하게 해보려고. 3.14 나중에 한꺼번에 곱해줄게. 이렇게. 그러면 남은 거 뭔가요? 3, 3, 9, 9, 6, 54. 여기는 4네. 그치? 54에서 4를 빼. 그리고 3.14를 곱해. 즉, 50 곱하기 3.14를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계산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바로 뭐 5, 35 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식을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3.14에 100배를 하고 반으로 나눠보려고. 왜? 50은 100의 반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3.14의 100배는 314야. 314의 반. 그러면 157이겠지. 그쵸?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입체도형의 부피가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겠다고 했던 것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식적인 거죠. 저렇게 생긴 약간 니은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저런 도형을 저런 평면 도형을 회전을 시켜 360도로 팽글팽글팽글 회전을 시키면 아, 물레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원기둥인데 꽃병처럼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 큰 원기둥에서 작게 만들어진 원기둥을 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3.14 같은 이런 원주율이 항마다 다 들어있으면 묶어서 계산해라.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분이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와주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2주차에서 만났으니 다음 주 3주차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안녕! 잘 지내고 또 만나요. 늘 응원합니다.